네, 요즘 사회복지사나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번 사건 주의 깊게 보셔야겠습니다. 서민을 울리는 억대 수강료 사기 사건, 어떻게 된 일인지 피해자들의 억울한 사연 들어봤습니다. 오늘 아침 게시판에 여러 건의 시청자 제보가 올라왔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한 교육원을 상대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수익금액이 얼마나 되세요? 244만 2천 원인데요. 저희 어머니는 딱 150만 원. 244만 2천 원요. 적게는 8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까지 그 피해 금액은 다양했습니다. 솔직히 있잖아요. 때려 죽이고 싶어요. 진짜 붙잡아갖고 진짜 엄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해당 원격 평생교육원. 그런데 여러분, 원격 평생교육원을 아십니까?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학점을 이수하면 보육교사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어서 최근 큰 인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에서 영양사로 근무하고 있는 한 피해자를 만날 수가 있었는데요. 한 2년 정도 여기 계속 온 거예요. 이 DM 광고가요. 좀 신뢰감도 있었고, 그리고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면 동영상에서 선생님 보이고. 해당 홈페이지는 매우 체계적이고 깔끔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때문에 교육원에 대한 의심은커녕 오히려 믿음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한 과목도 못 듣고,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연락이라도 되고 한 과목이라도 들었으면은. 미래를 위해 계획한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피해자. 이번 일로 배움의 열정마저 사그라졌다며 허망해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아내를 돕기 위해서 보육교사와 사회복지사 자격증 모두를 신청했다는 피해자였습니다. 강의를 하거나 교육을 하는 건 아예 없었던 건가요? 아예 없죠. 그냥 연계만 해준 거죠. 네, 그를 통해 알게 된 놀라운 사실. 온라인 강의는 해당 업체가 아닌 다른 사이트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해당 업체는 직접 강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수강자와 다른 평생 교육기관의 중개 역할을 하면서 수수료를 챙기고 중간에 있었던 돈을 이 겁니다. 학교를 또 이걸 지불하고 엮어줘야 되는데 지불 안 하고 그냥 중간에서 이렇게 떠버린 거예요, 이게. 현재 일부의 수업만 듣고 있는 피해자. 이번 일을 두고 볼 수만 없다며 해당 업체 원장을 사기죄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피해자들이 함께 모인 인터넷 모임이 있었는데요. 회원 수만 400명 이상, 예상 피해액이 수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 모임 안에서 해당 업체에서 잠시 근무했다는 직원의 글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어렵게 그 직원을 만나 해당 업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회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죠. 왜냐면 나중에 등록하신 분들 아예 수업조차 안 들어가신 분들도 계시고, 컴플레인이 심하면 거기서 15명 추려가지고 수업을 넣을 테니까 뽑아라. 그렇다면 홈페이지에 있는 동영상은 뭘까요? 여기가 강의를 직접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강의를 해서 팔아요. 그러니까 갖다 쓸 수가 있어요, 홈페이지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강의 동영상은 다른 곳에서 촬영한 것을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구매해서 사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다른 홈페이지인데요. 두 홈페이지의 동영상이 똑같다는 사실 확인할 수가 있죠. 동영상을 사온 곳과 접촉을 해봤습니다. 동영상 판매를 했습니다. 저희도 지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저희가 돈 받은 게 딱 250회. 3억이 가기로 했는데 250회 그대로 안 되더라고요. 피해자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미 수강 신청을 했던 교육원의 경영 악화로 수업을 듣지 못하고 있던 중 그쪽에서 현재 문제 업체로 연결을 해줬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제 등본이나 이런 거 같은 거 제가 다 보내주고 환불 처리를 요구를 하니까 그쪽에서 이 원장을 소개를 시켜준 거죠. 이 교육원은. 하지만 두 교육원은 운영자가 같은 동일 업체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완전히 소비자를 자기가 한 번에 우롱했군요. 나온 경험 있잖아요.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또 합의 받고 또 풀려나서 또 이렇게 사업자 내고 한 명 경험을 하니까 또 이런 식으로 무마가 되겠거니 그냥 쉽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일정 기준에 부합해 운영되던 업체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그 감독적인 권한으로 단속하거나 이렇게 강화된 방침으로 제재를 가할 방법은 현재로는
법 규정상 있습니다. 단속 규정도 없네요. 네, 평생교육원 설립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고요. 까다로운 요건 없이 설립이 가능하게끔 돼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직접 업체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그 누구와도 연결되지 않았는데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상황 때문에 수강생들은 답답한 마음에 그저 발만 이곳이 바로 이번에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평생교육원 앞인데요. 과연 관계자들의 입장은 어떨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작진이 주소지에 나와 있는 사무실을 찾아가 봤는데요. 문은 굳게 닫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기 언제부터 지금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월 21일부터 안 나와요. 계속 연락을 시도한 끝에 제작진은 원장과 통화를 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사채업자한테 빌려서 사무실을 얻고 제가 돈이 없이 시작을 했어요. 일본 시즌하는 바람에 삭제하고 돌아오는 건 뻔뻔한 변명뿐이었습니다. 학생들 돈 떼먹거나 이런 적이 다 한 번도 없거든요. 어떻게든 갚거든요. 어디 가서 그 본부장으로라도 일을 하면서 갚아나갈 수 있습니다. 전혀 죄책감을 못 느끼네요. 반성하는 모습이 없죠. 10만 원 이상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 능력이요. 그 1,000만 원 받아서 어떻게 하려고? 참 어이가 없어서 말씀이죠. 글쎄요, 지금 현재로는 이 평생교육과 관련해서는 어떤 단속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재를 가할 근거는 없다고 합니다만 어떤 근거를 마련하기 전까지라도 괜찮은 업체 같은 경우는 한 사이트로 묶어서 좀 홍보를 한다든가. 왜냐하면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도 이런 강의를 찾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피해를 좀 막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미 피해 보신 분들 돈 돌려받을 방안이 거의 없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현재 그 인터넷 강의 사이트를 그 학원의 범주로 포함시켜서 관리 감독하는 학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예. 하루빨리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구조조정이 심해져서 30, 40대 직장을 잃은 중년층에서 이런 자격증을 따갖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고 꿈에 부푸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근데 취업의 기회도 막혔을 뿐더러 도대체 내가 왜 이런 데 사기를 당했나 자괴감에다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뭐 한 대 더 어떻게 됐어 이런 비난받아서 2중, 3중 뭐 경제적만이 아니라 굉장히 고충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평생교육 시대가 되면서 이런 데가 너무너무 난무하고 있는데 오만 자격증 따봤자 사실 별 효용이 없으니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본인들이 일단 잘 알아보셔야 되겠지만 이렇게 먼 듯하게 사이트 차려놓는데 어떻게 이걸 다 구별합니까? 그래서 정말 이 국회에 지금 계류되어 있다는 법 사안이 제발 통과가 돼서 이런 서민층의 피해가 더 이상 있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